호루연이 간단하게 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드판 2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벚꽃 결정을 가져와서 각자 라이프에 10개 두시고 오라에 3개 두시고 간격에 10개 두시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카드 한 장씩 가져오시고 카드 덱을 이제 짜야 되는데 이거는 설명 다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영역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라이프. 라이프는 자기 생명입니다. 그래서 라이프가 만약에 0이 됐다. 그럼 패배하는 거고요. 게임의 목적은 상대방의 라이프를 먼저 0으로 만들면 이깁니다. 그리고 오라. 여기를 오라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요. 오라로.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간격. 처음에 간격이 10인데 이거는 이제 상대랑 나랑 이제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서로 이제 공유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리가 이런 식으로 4다. 그럼 서로 4인 겁니다. 거리가. 여기 공유하는 곳이라서 그 위치는 그냥 보기 편하게 옮기셔도 되고요. 여긴 더스트. 더스트는 이제 내가 사용한 오라나 플레어가 내가 만약 플레어가 있었다. 플레어를 사용한다. 아니면 오라를 사용한다 하면은 더스트로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공유하는 영역이라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부옆에 이제 복납으로 쓰거나 피감기 할 때 이제 사용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레이어. 플레이어는 내가 라이프 데미지를 받았다? 그럼 플레이어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어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나 나중에 비장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장패의 오른쪽 위에 플레이어 소모값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를 지불하면 필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맞을 때마다 게이지가 차고.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라이프, 오라, 플레이어. 여기 본인의 자원이고요. 라이프는 내 생명, 오라는 내 방어막, 플레이어 필살기 게이지. 그리고 간격하고 더스트는 상대랑 공유하는 곳. 그렇다면 상대방의 라이프를 0으로 만들려면 이제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 카드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공격 카드, 행동 카드, 부여 카드. 공격은 빨간색, 행동은 파란색, 부여는 초록색 태그가 있고 공격은 이제 말 그대로 상대 공격하는 카드인데 제일 중요한 게 거리를 보셔야 돼요. 왼쪽 위에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5, 6, 7, 8이 이제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거리가 4일 때는 공격을 쓸 수가 없어요. 아예 못 씁니다. 거리가 안 맞으면. 근데 만약에 거리가 맞았다. 현재 지금 6거리다. 그럼 이제 쓸 수 있겠죠. 이 카드 쓰면은 데미지는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숫자가 2개 써 있는데 앞에 있는 숫자는 오라 데미지, 뒤에 써 있는 숫자는 라이프 데미지. 이 데미지는 상대가 선택합니다. 맞는 사람이. 그래서 오라로 맞으면 3데미지고 라이프로 맞으면 2데미지다. 자, 이걸 썼다. 그럼 상대는 선택합니다. 오라로 맞으면 오라 3개를 더스트로 보내면 되고 라이프로 맞는다 하면은 라이프 2개를 플레어로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공격 후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라이프 1개를 더스트로 보내라. 공격 후에. 이 카드 사용하고 라이프 하나 더스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카드는 그냥 일회용 카드예요. 그래서 카드는 항상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를 한 장 뽑고 그럼 카드 한 장 뽑는다. 다음 더스트에서 간격으로 하나 보낸다. 더스트에서 간격으로 하나 보낸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카드는 이렇게 버림패에 두시면 됩니다. 이제 부여패. 부여패는 이제 지속 시간이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여패는 왼쪽 아래에 숫자가 있는데 3이라고 써있죠, 얘는. 이게 이제 부여패의 복납이에요, 복납. 3턴 동안 지속된다는 뜻인데 부여 카드를 쓰면 복납을 꼭 올리셔야 돼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야 돼요. 이 숫자만큼. 얘는 3이니까 3개를 꼭 올려야 된다. 어디서 올리냐면 더스트나 내 오라나 선택해서 섞어서 올리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오라보다는 더스트에서 올리는데 그럼 이 3개를 이 위에 올린다. 이제 이 카드는 3턴 동안 지속되는 건데 이 카드 효과는 이제 이 카드는 3턴 동안
카드의 화살표로 간격에 있는 벚꽃 결정이 이동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건 이제 한 턴씩 지날 때마다 하나씩 떨어지고요. 더스트로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파기됐다고 하고 버려집니다. 이렇게 카드는 공격 행동 부여 세 종류가 있는데 서브 태그가 있어요. 대응하고 전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메인 타임 옆에 추가로 붙어 있는 건데 대응은 무엇이냐? 원래는 상대 턴에 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대응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대응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한 장. 그럴 경우 상대방의 공격보다 대응 카드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상대방의 공격을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다. 상대방이 공격을 했고 내가 대응을 했는데 그 공격 카드의 거리가 벗어나게 되면 공격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매그넘 캐논을 썼어. 이 카드 같은 경우 5, 6, 7, 8이 이제 거리잖아요. 8거리에서 매그넘 캐논 썼는데 제가 만약에 대응으로 시해춤을 썼다. 그러면 이제 대응을 먼저 처리하니까 이 카드는 이제 집중력 1 얻고 아래에서 한 가지 선택해갖고 내 오라에서 간격을 선택했다. 내 오라에서 간격을 하나 보냅니다. 그럼 거리가 9가 됐죠 지금. 이 카드 효과는 끝났고 이제 공격의 효과를 처리해야 되는데 거리가 벗어났어. 쓸 때는 거리가 맞았는데 대응을 당해서 거리가 벗어나면 공격이 빗나간다. 공격이 빗나가면 공격 효과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전력은 자신의 턴에 원래 카드를 여러 장 쓸 수 있어요. 쓰고 싶은 만큼. 근데 전력을 쓰게 되면 이 카드 한 장밖에 못 쓴다. 이건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비상패가 있습니다. 비상패는 일반적인 공격 행동 부여 쓰듯이 쓰시면 되는데 플레어를 소모하셔야 돼요. 플레어는 비상패의 오른쪽 위에 소모값이 써 있고요. 이 무궁의 바람을 쓰려면 1플레어 소모하셔야 됩니다. 1플레어 내시면 되고요. 쓰시면 되는데 공격이면 마찬가지로 거리를 맞춰서 써야 돼요. 지금 거리가 9죠? 그럼 지금 못 씁니다. 이 거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본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행동에 5가지가 있어요. 전진, 후퇴, 휘감기, 품기, 이탈. 근데 전진은 무엇이냐? 간격에서 내 오라로 가져오는 게 전진. 후퇴는 내 오라에서 간격으로 두는 게 후퇴. 그리고 이제 휘감기랑 품기가 있는데 휘감기는 더스트에서 내 오라로 가져오는 게 휘감기. 품기는 내 오라에서 플레어로 가는 게 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이 있는데 이탈은 무엇이냐면 거리가 2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전진을 못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간격을 이제 달인의 간격이라고 해서 최소거리입니다. 서로 전진으로 갈 수 있는 최소거리. 달인의 간격이 되면은 전진을 못하고 이탈로 바뀝니다. 이탈은 더스트에서 간격에 두는 게 이탈이다. 원래는 뒤로 가려면 오라에서 간격을 갔어야 되는데 후퇴로. 이탈은 내 오라를 안 사용하고 더스트에서 간격으로 두는 게 이탈. 이렇게 기본 행동이 5가지가 있는데 기본 행동을 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다. 집중력을 1 쓰거나 손패 하나를 덮은 패로 쓰거나. 집중력은 0, 1, 2 이렇게 있고요. 2가 최대입니다. 쓸 때마다 이렇게 꺾어서 표시하시면 돼요. 0, 1, 2. 2에서 쓰면 1, 1에서 쓰면 0. 집중력 오르면 다시 1. 또는 손패를 덮어서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눕혀서 두면 이걸 덮은 패라고 하는데 손패를 안 쓰고 이렇게 뒷면으로 벌어서 기본 행동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행동으로 거리를 맞추시면 되고요. 턴 진행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약이 되는데 처음에 페이지가 이제 게시 페이지, 메인 페이지, 종료 페이지 있는데
게시페이지 처음에 집중력을 1 얻습니다. 그러면 집중력 1 얻으시고 각 부여패가 봉답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스모크가 있었고 상대도 이렇게 압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 단계 때 모든 부여패에 있는 게 하나씩 떨어집니다. 내 거든 상대 거든. 그 다음 덱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재구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구성이라 함은 내가 사용한 카드 덮은 배의 패산을 다시 섞는 겁니다. 이때 라이프 1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를 2장 뽑는다. 1장, 2장. 근데 만약에 뽑을 수 없는 카드가 있으면 데미지를 받아요. 만약에 내가 패산이 하나였어. 원래는 2장 뽑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1장 뽑고 못 뽑은 1장은 데미지를 받는다. 오라 또는 라이프로. 그래서 이 2장을 뽑기 전에 재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구성하고 뽑으면 소수 데미지는 안 받겠죠. 그런 다음 이제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는 이제 원하는 만큼 카드를 쓰시면 되고요.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고요. 집중력도 원하는 만큼 써서 기본 행동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 이제 종료 페이지. 종료 페이지는 손패가 3장 이상이면 2장이 되도록 덮은 패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이다? 그럼 하나 버리시면 되고 4장이다? 2개를 덮은 패로 버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대 2장 들고 있을 수 있다. 내 차례 끝날 때.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메인 페이지가 표준 행동이 있고 전력 행동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표준 행동 하겠습니다 하면은 카드를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고 집중력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력 행동 선택하시면은 전력 카드 1장밖에 못 씁니다. 표준 행동 선택하시면 전력 행동 못 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상대의 라이프를 0으로 먼저 만들면 이기는 거고요. 카드 구성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진행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쌍쌍요란이 있고 삼습일사가 있습니다. 쌍쌍요란은 서로 그냥 사용할 여신 2개를 선택하는 거고 비공개로 삼습일사는 서로 여신을 3개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여신 3개 중에 1개를 금지시켜서 남은 2개를 사용하는 방법. 보통은 삼습일사가 일반적인데 처음에 이제 카드를 잘 모를 땐 쌍쌍요란으로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하고 싶은 여신 2개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 여신마다 통상패가 있고 비상패가 있습니다. 여신 2개를 합쳐서 통상패는 7개 선택하시면 되고 비상패는 3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상패랑 비상패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뒷면이 다르기도 하고 오른쪽 위에 플레이어 소모값이 있으면 비상패, 없으면 통상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상패 7개, 비상패 3개 하셨다. 그러면 첫 턴에만 진행이 살짝 다릅니다. 여기 턴 요약이랑 살짝 다른데 첫 턴에만 처음에는 통상패 7장은 섞어서 3장을 뽑으시고요. 비상패는 3장을 따로 두시면 됩니다. 비상패랑 통상패랑 섞으시면 안 돼요. 첫 턴에는 멀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기 싫은 카드들은 선택해서 패산 아래로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밑으로 넣는 순서. 그래서 나는 3장을 밑에 보내고 싶다. 그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내 덱 아래 넣고 그만큼 뽑으시면 됩니다. 첫 턴에만 이렇게 멀리건을 진행할 수 있고요. 첫 턴에만 이 게시페이지 진행 안 합니다. 집중력 받고 뭐 부여패 떨어지고 패산 재구성 못 하시고 2장 안 뽑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섞어서 3장 뽑은 다음에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 집중력 0, 후턴은 집중력 1로 시작하고 멀리건은 선턴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턴 멀리건 하고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제 선턴부터 첫 번째 턴 시작하시면 되고 각자의 첫 턴에는 게시 페이지 진행 안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라이프를 먼저 0으로 만든 사람이 이긴다. 아까 설명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격 카드 중에 데미지가 짝대기 표시인 게 있어요. 이거는 상대가 그 해당하는 데미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데미지가 0이라는 뜻이 아니고 짝대기는 그 데미지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비서내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대는 라이프 1뎀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 해안의 파랑일며 같은 경우는 라이프 데미지 선택을 못하니까 무조건 오라 2뎀을 맞아야 된다 상대는.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대응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천년의 새를 썼어요. 근데 이거에 대응해서 상대가 최후의 종국을 썼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종국에 대응해서 내가 시해춤을 또 쓴다? 이게 안 됩니다. 공격에 대한 대응은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비상패를 보시면 밑에 제기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원래 비상패는 일회용 카드입니다. 근데 제기 조건을 달성하면 비상패를 다시 뒤집어서 미사용 상태로 되돌리고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제기 조건은 카드마다 다른데 이 무궁의 바람 같은 경우는 내 집중력이 2일 때 다시 제기돼서 미사용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기는 언제 확인하느냐? 내 종료 페이지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궁의 바람은 내 종료 페이지에 집중력이 2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쓸 수 있다. 근데 즉세기가 있습니다. 즉세기는 즉시 대기하는 거라서 종료 페이지에 확인할 필요 없이 그 조건만 달성되면 바로 뒤집어집니다. 상대 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토크요 같은 경우는 경지라는 키워드가 있고 유리나 같은 경우는 결사라는 키워드가 있죠. 결사는 이제 내 라이프가 3 이하가 되는 걸 결사라고 하고 경지는 내 집중력이 2가 되면 경지라고 하고 이런 여신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좀 플레이하면서 익히셔야 되는데 다음 편에는 여신별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